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는요. 박지연,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이번 주까지야. 알지? 아니면 내 손가락부터 하나씩 잘 나갈 거야. 휴대폰을 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죠. 빚은 이미 5천만 원을 넘어섰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직장은 6개월 전에 잃었고 친구들에게 빌릴 돈도 바닥났죠.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출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인 줄 알고 무시하려다 모르는 번호여서 받았습니다. 지연아, 나 민지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대학 동창 민지였습니다. 몇 년 만에 연락이 왔네요. 반갑긴 했지만 제 처지가 창피해서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있잖아. 혹시 돈 좀 급하게 필요하지 않아? 내가 좋은 정보가 있어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민지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먼 친척 중에 시골에 사는 부유한 할머니가 있다고 했습니다. 농지와 임야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현금도 상당하다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였죠. 그 아들 김현우, 내가 아는데 순하고 착해. 엄마 말만 잘 듣는 스타일이야.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이 다 그 아들한테 가. 근데 그 할머니가 좀 괴팍하대. 그래서 며느리 구하기가 힘들대.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민지의 말에 의하면 할머니는 이미 80대 중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을 테고 결혼해서 재산만 물려받으면 제 빚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민지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 마을 축제가 있어. 현우도 거기 온대. 같이 가볼래? 그렇게 제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축제에서 현우를 만났습니다. 민지 말대로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은 35이었습니다. 농사일을 도와 몸은 건장했지만 말수가 적고 수줍음이 많았죠.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자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착하고 순수한 여자인 척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제 생활, 빚 사채업자.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대신 어려서부터 시골 생활을 동경했다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번째 만남에서 저는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현우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에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마을에서 다들 어머니를 존경해요. 특히 약초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정말 많으세요. 3번째 만남에서 저는 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우리는 약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처음으로 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할머니는 80대 중반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정하셨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죠. 차분하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어머니께 인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더니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마음속이 보인다. 하지만 난 내게 기회를 주겠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물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미소만 지으며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결혼 후 시골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상보다 집은 훨씬 크고 좋았습니다.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뒤로는 작은 숲이 있었고 앞으로는 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었죠. 처음 며칠은 최대한 좋은 며느리인 척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척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 계속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슬슬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통장이나 부동산 증서 같은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남편이 잠든 사이 서재를 뒤져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농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알아서 하고 있단다.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는 계속 왔고 제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새 번호로도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대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 어제는 내 이름을 기억 못 하시더라고. 남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나한테는 멀쩡하셨는데 그게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 기억력이 들쑥날쑥하거든. 내 친구 어머니도 그랬어. 초기에 빨리 치료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계획이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을 다른 곳에 두고는 어머니가 잘못 놓으셨다고 말했죠. 어머니가 하신 말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까 밥을 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릇을 보니 전혀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걱정돼요.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도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푸른빛이 방 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각종 약초와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에서 푸른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무언가 중얼거리고 계셨고 그 푸른 빛은 약초들 위로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복도에 있던 화분을 건드렸고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푸른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겁에 질려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셨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겁에 질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젯밤에 잘 잤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마을에 환자가 있어서 가봐야겠구나. 점심은 챙겨 먹어라.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약초들과 그릇들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내용은 제가 알 수 없는 글자들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마을 슈퍼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요. 김현우 어머니요. 슈퍼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 양반. 좋은 분이지. 우리 마을에 오래 사셨어.
약초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지. 얼마나 오래 사셨는데요? 글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셨으니까. 적어도 50년은 넘었을 거야. 근데 참 이상하게 늙지를 않아. 내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아. 더 궁금해진 저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6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습니다. 김현우 어머니요? 아, 그분. 우리 마을의 보물 같은 분이시죠. 제 아버지 때부터 이 마을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글쎄요. 기록상으로는 85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을에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어요. 제 할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 그분에게 병을 고쳐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만약 이장님의 할아버지 때부터 계셨다면 시어머니는 적어도 100살이 훨씬 넘으셔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9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100년 넘게 이 마을에 살고 있다네. 내가 어릴 적에도 그 할머니는 약초 할머니로 유명했어.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누구시고 어젯밤 본 푸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사기 결혼을 하려던 제가 오히려 더 큰 비밀에 휘말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리 와봐라. 이건 환기라고 하는데 기운을 북돋우는데 좋단다. 겁에 질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보렴. 마을 사람들한테 캐물으니 더 혼란스러울 거다. 시어머니가 제 생각을 읽은 것 같아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님 손에서 빛이 나는 걸 봤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따라와 보렴. 시어머니를 따라 집 뒤편 작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두막 안은 온갖 약초와 병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화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약을 만드는 곳이란다. 그리고 내가 본 빛은 내 능력이지. 능력이요? 나는 약초의 기운을 다룰 수 있다. 그 기운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준단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젯밤 본 광경을 떠올리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대체 몇 살이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고 있을 뿐이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던 거죠. 왜 이런 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현우와 결혼했는지 알고 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계획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다 드러난단다. 특히 나같이 오래 산 사람에게는 공포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마라. 내가 너를 해치지는 않을 거야. 왜요? 제가 당신 아들을 속였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구나.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가 저를 이해하려고 한 적이 있었나요? 항상 저 혼자였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과 학대, 대학을 가기 위해 빌린 빚, 실패한 사업과 쌓여가는 이자, 사채업자들의 위협까지 제 인생의 모든 어두운 면들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듣고 난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너를 어둠으로 이끌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현우는 상처받을 거야. 그 아이는 정말 너를 사랑하거든.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는 말에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용하려고만 했는데 그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던 거죠. 아직 기회는 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라. 돈인가 아니면 진정한 행복인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돈, 안정, 사랑, 가족.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가족이 없었기에 가족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가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한 거죠. 그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거짓말 속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빚에 대해, 사기 결혼에 대해, 처음에는 그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그날 밤늦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 그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기 싫었어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이야?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이야? 진심이에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완전히 끝내고 싶지는 않아.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빚을 갚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저는 정말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약초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재능이 있구나. 약초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단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시어머니의 지도 아래 저도 조금씩 약초의 기운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에서 빛이 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효과가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오두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시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푸른빛을 내는 크리스탈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야. 약초의 기운을 증폭시키는 힘이 있지. 이걸 이용해 더 강력한 치유를 할 수 있단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뒤를 이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보았단다. 내 안에 있는 선함과 치유의 능력을 보았어. 시어머니의 말씀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믿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 이 길은 쉽지 않아. 오랜 시간 사람들을 돕고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단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내 안에 그 능력이 있어.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전의 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새로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돈과 재산을 위해 여기 온 저였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할게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마.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고, 오후에는 약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오래된 책에 적힌 비법들을 가르쳐 주셨죠.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약초의 이름을 외우는 것부터 그것들의 효능을 구분하는 것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제 손에서도 희미하게나마 푸른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 손에서도 빛이 나요. 너무 놀라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안의 재능이 깨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의 제자가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도 어머니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걱정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정말 다행이야. 이 마을에는 어머니의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에게도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간단한 병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돈과 물질적인 것만 쫓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픈 아이의 열이 내리는 걸 보면서 오랫동안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노인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지켜보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빨리 배우는구나. 1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커다란 바위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 힘의 원천이란다. 이 바위 밑으로 흐르는 물은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수백 년 동안 우리 가문은 이 물의 기운을 빌려 사람들을 치유해왔지. 시어머니는 바위 옆에 작은 샘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에서는 미세하게 푸른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내 능력이 한층 강해질 거야.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진단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순간 온몸으로 강한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에서 푸른 빛이 더 강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너는 공식적으로 내 제자가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비밀을 알려주마.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심오한 치유의 비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는 법, 꿈을 통해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 자연의 기운을 빌리는 법까지.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마을에서 시어머니 다음으로 신뢰받는 치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젊은 약초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이름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빚을 졌던 사채업자였습니다. 박지연, 드디어 찾았군.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됐어. 겁에 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 여자가 저에게 5천만 원을 빚졌습니다. 이자와 함께 이제는 1억이 넘었죠.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사채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원금만 받겠습니다. 5천만 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으로 들어가 낡은 항아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5천만 원입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사채업자는 돈을 확인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내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돈은 그저 종이일 뿐이야.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지.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비밀과 거짓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고열에 시달리시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어머니를 치료하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내 시간이 다 되어가는 거란다. 안 돼요. 어머니는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도 결국은 사람이야. 오래 살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단다. 저와 남편은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저희를 불러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가 이 마을의 수호자가 될 시간이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비법을 내게 전수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믿어라. 남편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너의 아내를 잘 도와주렴. 그녀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란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 마을을 지켜다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몸에서 강한 푸른 빛이 퍼져나가더니 방 안의 모든 식물들이 갑자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지연이와 같았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었지. 하지만 내 스승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이제 나는 그 가르침을 지연이에게 전수했다. 그녀가 나보다 더 훌륭한 치유자가 될 것임을 나는 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와 같은 과정을 겪으셨던 거였군요. 그리고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봤습니다. 제 능력은 점점 강해졌고 멀리서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도 가졌습니다. 딸아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손끝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돈만 쫓던 욕심 많은 여자였지만 이제는 마을의 수호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욕심에 눈이 멀어 이 마을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가르침을 제 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뒷산에 올라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푸른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의 빛을 믿어라. 저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남편이 딸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고
집 앞에는 제가 심은 약초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저를 찾아옵니다. 아픈 아이를 안고 온 젊은 어머니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손에서 푸른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치유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제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골 할머니의 며느리로 들어와 결국 그 할머니의 뒤를 이은 약초 할머니가 된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사기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시어머니의 비밀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빛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고, 이제는 제가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시골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사기 결혼을 했다가 결국 그 할머니의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이어받게 된 며느리의 이야기.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언제든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온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뒷산에 올라 약초를 캐며 생각합니다. 제 딸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이 마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처럼 오래 살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미래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찾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뒷산에서 시어머니가 푸른 빛을 내던 모습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저는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